2009년도 2월 달에 어느 날 문득 출근하다가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사업을. 2009년 2월 어느 날 출근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그냥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즉 그날로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비도 없었고 노력하면은 될 거라는 생각으로 계속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수없이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겠느냐는 생각이 어느 날 들어서 그냥 막 그날로 아무것도 안 해버렸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은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적 절차가 진행됐겠지. 그때부터 이제 뭐 상황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직원들부터 전부 다 이제 어떤 조치에 들어갔겠지요. 자, 거기에 일체 재판에도 응함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없는 채로 자기들 한 대로 결정이 나는 거겠죠. 어차피 명의로 된 재산은 그렇게 해서 경매를 하든 어쨌든 다 되겠지 일체 참여도 안 하고 다투지도 않고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갔어요. 그냥 그렇게 진행돼서 그거는 그대로 진행되고 저는 이제 그거와 관계없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도 자동적으로 해체가 된 거예요. 가족도 자동적으로 해체가 된 거예요. 자동제라는 말이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애들이나 가족한테도 어떤 준비도 어떤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끝난 거죠, 그냥.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말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가족도 해체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이 몇 년이죠? 몇 년이 흘렀지? 딱 15년이 흐른 모양이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뭐라고 그럴까? 지금도 가령 이제 우리 엄마는 이제 이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누나는 저보고 그래요. 너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가령 예를 들면 저는 가족도 여러한 어떤 이 모습을 이루고 가족의 이러한 어떤 것이 이루고 살고 있어야 되고 또 경제력도 여러해야 되고 또 사회적인 평판 또는 지위도 이러해야 되고 라고 하는 기준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러면 저는 비참함 자체겠지요. 그럼 비참함 자체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가족도 다 와야 됐고 재산 하나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 하나 없고 그런데 사회적인 평판 있을 게 있나요? 응?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만약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이 저 자신을 평가한다면은 그러면 저는 괴롭고 비참하고 열등감과 아마 그런 삶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죽고 싶을지도 모를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 술 먹고 그럴지도 모를 거예요.
어떻게 어쨌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어디 살 데도 없을 테니까 저 서울역 그 지하도에서 노숙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 전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괴롭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사는 조금도 괴롭지를 않아요. 그 당시에는 애들이 다 아빠를 그 이제 큰애는 그때가 대학교 들어갈 때에서 입학하기 그러니까 3월에 입학하니까 입학이 직전 달이죠. 2월 9일이었으니까 방학 때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인가 졸업식에도 저는 못 갔어요. 그래서 졸업 때였죠. 졸업 때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였는데, 그러니까 입학식에도 못 갔죠. 졸업식도 못 갔어요. 그때가 이제, 역시 걔는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였죠.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야 많이 원망스러웠겠죠. 뭐,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이제 다 커서,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하나도 도와줄 수도 없기 때문에 도움도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저것들 다 직장 잡아서 다 독립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이는 이제 저는 당연히 기대할 수가 없죠. 제가 뭐 도와준 게 있다고 애들 보고 저한테 아버지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구함이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애들은 아버지한테 뭐 기대해봐서 나올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기대가 없어요. 서로가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너무나 만나면은 너무나 그냥 편하게, 그래도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하고는 가끔 서울에 가면 아들 집에 하룻밤씩 잘 때가 있어요. 그럼 둘이서 새벽 4시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요. 한 침대에서 자고. 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너희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아버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나는 다시 과거, 사업 망하기 전의 과거로 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는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응? 나는 지금이 가장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아주 좋아 보인대요. 아빠 살 모습이 좋아 보인대요. 응? 지금 여전히 저는 제 명의로 된 재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죽는다고 해도 명상마을은 제 자식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공익법인이어서 만약에 이게 해산되면 국가로 귀속되지 자식한테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 재산은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도반들의 후원하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봐요.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저 봐요. 이게 만약 지금 이걸 어떤 사회적인 통념 기준상으로 판단한다면은, 그러면 아마 비참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로서도 자격 미달, 부모로서 자격 미달, 부모로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식에게 아무 경제적 도움도 줄 수도 없죠. 그 외에 사회적으로도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경제력으로도 사회적인 기준에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빈털터리. 빈털터리예요. 사실은 중론 입기 오후 7시 45분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국세 체납, 은행 빚이 소멸시효가 안 됐으니까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도 아니라 뭐 완전 마이너스. 저 사회적인 지위, 뭐 이게 뭐 지위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적인 지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지위라고 생각지도 않고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봐요. 도대체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만약 그걸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이게 실패자다 라고 규정한다면은 삶은 괴로움이고 비참함이겠지요. 자, 도대체 괴로움이라는 것이 뭐죠? 괴로움이라는 것이 뭐고 비참함이라는 것이 뭐죠? 지금 상황이 괴롭다라고 하면은 정말 아주 심한 괴로움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의버거스한테는 조금도 비참함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괴로움이라는 것이 절대적인가요? 비참함이라는 것이 절대적인가요? 또 봐요. 자식을 도와줘야만 되나요? 그리고 또 한마디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작년 올해였나? 올 4월 달이었나? 하여튼 올 총과 작년인가? 새벽 4시까지 이야기하고 같이 술을 한잔하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친구한테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얘기했대요. 봐요.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사회적으로 그러는데 아들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래요.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하나 도와주는 거 없어도, 도와줄 가능성이 없어도 봐요. 이래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남아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조상부터 물려보던 땅들이 많은데 전부 경매로 다 넘어갔어요. 제가 물려받은 부동산이 시골 땅이어서 그렇지, 그게 A4 용지로 지분만 해도 A4 두 장이 됐었어요. 근데 그걸 참 운이 없는 건지 딱 망하기 1년 전에 특조법이라 해서 특별조치법 해가지고 조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특별한 절차 없이 명의를 바꿀 수 있는 이런 특별조치법이 있어가지고 그걸 전부 제 명의로 다 바꿔놨네. 바꿔놓은 지 1년 만에 다 날려먹은 거야. 차라리 그때 안 바꿔놨더라면은 지금 다 남아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안 바꾸고 남아있었더라면은 어쩌겠어요? 또 뭔 사업한다고 그걸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랬겠지요? 또 아마 그런 삶이 또 뭐 성공할 수 있을 거 실패할 수 있겠지만 끝없는 그런 삶이겠지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미련이 없어요. 그러고 싶은 생각도 조금도 없어요. 제 명의로 뭔가 가지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참 재수 더럽게 없네. 운도 더럽게 없네. 세상에 하필이면 그때 특별조치법이 있어가지고 그러냐고. 예,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운이 나쁜 걸까요? 아니면 저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굳이 기독교식으로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었을까요? 온전히 없앰으로 해서 정말 거듭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그런 삶에 있어서 저의 기회를 주신 걸까요?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그럴 여지가 있으면 또 뭔가를 하겠다라고 만약 그랬을 거고, 그러면 또 거기에 얽매인 그런 삶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조금도 가령 아쉬움도 없고 미련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뭐라 그럴까 안 좋은 기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그림이 보여요. 이제는 재산이고 뭐고 어디에도 매임이 없는 정말 온전한 자유의 삶이 됐어요. 자식들 제가 하나 도와줄 수 없어도 하나 도움이 될 수 없어도 안 죽고 다 어떻게든 자기가 살고 지금은 스스로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가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설사 자식이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건 지 삶이지. 우리는 뭐 부모한테 그때 받을 때는 나중에 땅이야 뭐 조상 땅 이렇게 물려받은 거지만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뭐 돈을 한 뭉텅이 받아서 사회생활 했나요? 아니면 뭐 저 시골에 있는 부모가 도와줘 가지고 사회생활 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 자식들도 뭐 그거 똑같은 입장인데 뭐. 왜? 자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뭐 대신에 기대도 안 하고 뭐 도와주자는 기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편하고 또 자식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아예 기대도 안 하니까 적어도 편하고 자 이렇게 온전한 자유의 삶이 됐어요. 가족 간에도 자유 누구에게도 매임이 없는 이러함이 됐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럴 수야 없는 또 다른 사정들이 있겠지만은 이럴 수도 있는데 하물며 세상의 어떤 어려움인들 결국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사회의 어떤 성공이니 실패니 비참이니 또는 비참하지 않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의 기준이 사실이라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규정함이 없는 삶이라면은 어떤 삶이라도 뭐 이보다 더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아무리 나빠도 뭐 이 정도겠지, 이 정도겠지. 그렇지 않을까요?